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를 맡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세금을 더 내시거나 또는 부가치세를 과소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부가치세 신고를 위해 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꼭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치세 신고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료를 준비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인데요. 먼저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에서 12월의 거래에 대해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일반과세자나 상반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3년 7월에서 12월 거래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치세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준비하는 부가치세 신고 자료가 어떻게 부가치세 계산에 반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가치세 계산 방법은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입니다. 세의 계산 구조는 매출에 대한 부가치세,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금액, 즉 공급 대가의 업종별로 1.5%에서 4%의 부가치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치세율은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2%, 숙박업 2.5%, 건설운수, 창고 및 정보통신업 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 0.5%를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계산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공급대가의 1.5%에서 4%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의 0.5%를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도 기본적인 부가치세 계산 구조는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부가치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금액, 즉 공급가액의 10%이고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치세 계산식을 간략히 나타내면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의 10%를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계산 기준이 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또는 매입금액, 즉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치세가 계산이 된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 준비는 앞서 부가치세 계산 구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크게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무엇보다 매출 누락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나중에 누락된 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해서는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거래에 대해 2024년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만약 1월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기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혹시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매출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 있다면
이번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용카드 판매나 자사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자사몰의 경우 이니시스, LG U+와 같은 결제대행사, 그리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의 경우에는 각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부가치세 신고자를 통해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배달 어플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의 민족 등에서 제공하는 부가치세 신고자를 통해 매출 내역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 금액을 잘못 집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자사몰, 오픈마켓, 배달 어플 등을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계된 매출 내역과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매출 자료에 있는 매출 금액을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매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판매, 결제 대행 매출 분기별 합계 내역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월별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월별 판매, 결제 대행 업체별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이 부분에서 확인되는 매출에는 현금 영수증 매출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매출과 내가 각 플랫폼을 통해 받은 매출을 정리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신고를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홈택스의 자료와 각 오픈마켓의 매출 내역이 월별로 확인되기 때문에 내가 집계한 자료와 플랫폼별로 대사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의 매출 자료와 내가 집계한 자료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특정 판매 플랫폼의 매출을 집계해서 누락하거나 또는 일부 판매 플랫폼의 경우 홈택스 매출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바로 현금 매출인데요.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무통장 입금을 받는 매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을 신고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현금 매출 중 혹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집계 과정에서 중복으로 매출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서 매출 집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매출은 이 정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 시 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에 한해서 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치가 부가세 절세의 핵심인데요. 따라서 2023년 12월 거래분에 대해 대금 지급은 했는데 아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처에 요청해서 1월 10일까지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월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 10일 이전까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적격증빙 중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번호로 발행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가끔 사업자분들 중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으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꼭 변경하셔서 부가치세 공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하고 부가치세 과세가 되는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 관련성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만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자 번호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매하고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치세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자택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부분은 사업용으로 매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인데요.
부가치세 신고 때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 접대를 위한 접대 항목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거래처에 선물을 사거나 거래처와 식사를 한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유지하기 위한 매입도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경차 등을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 구매, 렌탈, 리스, 유류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권, KTX와 같은 열차 운임, 고속버스 요금, 택시비와 같은 여객 운송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택시와 같은 여비교통비 지출이 많은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부가세 공제 때 반영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치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용카드 매입한 거래처의 과세 유형이 면세사업자인지 관이과세 사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가맹점 유형의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요. 홈택스에서 상담, 불복, 고충, 기타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사업자 상태 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로 면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족이나 직원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직원이나 가족 외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부가치세 신고 마무리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혹시 그래도 혼자 신고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